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지스입니다. 경찰을 준비하는 경찰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로 상담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공개 답변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 좀 가라앉았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 준비생으로 2021년 1차 영어 성적이 꽈락 언저리가 나온 학생입니다. 다른 성적은 합격하는 성적이었고요. 그럼 다른 과목은 지금 점수 잘 나오시니까 영어를 보완해서 준비하시면은 2차 충분히 해볼만 하겠네요. 특히 내년 1차 같은 경우는 과목이 개편이 되기 때문에 보통 내년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2차에서는 과목이 겹치지 않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시험은 진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이어서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경찰 준비함에 앞서 한국사 영어에 대한 중요도를 인지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원전수가 그대로 들어가니까요, 1년 동안 두 과목만 축도를 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1년 동안 두 과목 축도를 했는데 문제는 그 과목이 점수가 안 나오면은 다른 과목은 밀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같이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사는 성적 상승 대비 영어는 중구난방식의 성적표 받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어 싸움이에요, 마지막은요. 다른 과목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회독을 여러 번 하면 점수 나오지만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죠.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영어는 단계별 연습이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 경험도 적은 편이 아닐 뿐더러 영어로는 해커스 강의, 자, 생기초, 기본, 기출, 심화, 모의고사 등을 들어왔고,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대형 강좌 강의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인강을 듣다 보면은 단점이 있겠죠. 첫 번째, 제대로 약점 파악을 못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학원의 커리상 계속 어려운 과정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과정 넘어가면서도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이제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수험생들은 제대로 기반의 연습을 못한 상태에서 계속 다음 과정, 어려운 과정 넘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들쭉날쭉한 성적들을 보고 돌이켜보면 결국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다, 이런 성적들입니다. 저도 영어 강사로서는 과외를 해보면은 과외를 이제 많이 이제 수험생들이 알아보시는데 보통 두 분류세요. 첫 번째는 영어 기초 학생들. 기초 수험생들은 관리랑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외 수업을 통해서 이제 강사님의 관리, 그리고 약점 체크,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많이 하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은 지금처럼 대형 강좌 강의를 들었는데 다른 과목 점수가 잘 나오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과외라는 게 있네 하면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요, 기반이 너무 약해요. 실전은 시간 싸움이다 보니 솔직하게 다시 리뷰하면 저 성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모든 수험생도 그렇겠지만. 그 영어가 기반 연습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20문제를 30분 안에 빠르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실력 차이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어설프게 그냥 감으로 독해했던 분들은 지문이 어려워지면은 이제 지문 자체를 그냥 못 읽어요. 내용 파악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영어는 단계별로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읽더라도 내용 파악이 될 수 있게 단계별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하여 2021년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정말 실전에서 다른 과목과 같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던 제 실력을 믿고 감이 아닌 지식으로 온전히 풀고 올 수 있는 실력을 쌓고 싶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공부량을 늘려서는 안 되지만 사실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만큼 영어에 많이 투자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들쑥날쭉하지 않은 성적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 그래도 점수가 좀 잡혀 있으니까 그래도 해볼만 하실 것 같아요. 과거이자 현재 활용했던 교재로 문법은 김한나 선생님 코드 그래머 60 포인트 위주의 교재로 해커스 영어 기본 심화 유형별로 조금 더 자세히 정의된 문법책. 저도 교재 리뷰를 해봤을 때 해커스 교재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기초 수험생들은 약간 좀 버거울 수는 있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독해는 이동희 선생님 유형별 독해, 많은 양과 난이도로 인한 활용도가 낮은, 그쵸. 강사님들은 아무래도 기출 지문을 그대로 따오기 때문에 기반이 있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형 강좌나 인강의 영어 수업을 듣고서 합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
그런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고 나서 합격수에 적을 거예요. 이 강사님의 이 교재 참 좋다.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자신의 실력에 비해 어려운 교재를 보고 제대로 많이 풀지도 못하고 인강에 의존하고 안다고 넘어간다는 거죠. 하프 모의고사를 활용하고, 저는 하프 모의고사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간단하게 10문제 풀보는 거 나쁘지 않은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단계별 연습이 중요해요. 그리고 김기훈 선생님 공무원 천임은, 공무원 천임은 좀 어려워요. 저는 그냥 천임은 베이직 기본편을 추천합니다. 쉽고 좋습니다. 네, 공무원 천임은 중급이에요. 어려워요. 자, 최근에 산 교재로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된 풀이를 못했다. 그럼 고문 독해를 아직 제대로 못한 거죠. 어휘는 김한나 선생님 코드 복화 현재 만족 중. 제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점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휘 생활 영어는요. 그리고 어휘 생활 영어, 그리고 독해는 시간이 쫓겨 감독해를 하게 되는 습관.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독해 기반 연습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기초 문법과 구문 독해 연습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 보면은 구문 독해 연습이 안 됐죠. 이거 좀 어려운 교재예요. 이거는. 두 번째, 기초 문법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이런 교재는 포인트라면 이론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정리한 거죠. 그게 아니라 기초 문법부터 단단히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면 기초 문법이라는 거는 문법 문제를 꼭 맞추기 위해서 기초 과정을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거든요. 이 두 개가 독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한 기반 연습입니다. 자, 제 핸드폰이 지금 벨이 울렸습니다. 지금 새벽 5시 반. 자, 기상 시간이고요. 이게 지금 여기 끝이구나. 자, 문법은 철저한 분석의 문제풀이보다는 눈에 보이거나 아는 것이 나왔을 때 맞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아는 거는 맞추고 아직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또한 예를 들어서 틀린 지문을 찾는 문제에서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것을 찍어야 하나, 아는 것이 나왔을 때 바로 찍는다. 나중에 보면 예외의 이론으로 그에 맞는 지문이 되어버려요. 아직 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가 안 되고 적용 연습이 안 된 거죠. 독해용 어휘의 부족함.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마지막 독해용 어휘 싸움이에요. 독해를 단계별로 연습해가지고 독해를 만약 충분히 잘 읽을 수 있다. 그러면 단계별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완벽한 공부법에 대해서 상담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많이 간절합니다. 마음 다잡고 영어만 할 것입니다. 시간 있을 때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블로그 보시면은 영가 스파타 센터 인천 부편점 네이버 블로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공무원 경찰 소방 칼럼이 있고, 제가 적은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거리, 이것 좀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화면 좀 키워볼게요. 자, 영어는요 1단계 일단 수능 어휘를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혹시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1단계는 일단 수능 어휘는 독해를 읽기 위한 어휘죠. 한 3회 정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기초 문법을 공부하세요. 이 기초 문법이라는 거는 제가 좀 내려볼게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입니다. 저는 이 기초 문법 교재로 여기 보시면은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교재 추천합니다. 상당히 교재가 좋습니다. 중학교 교재에서 1위에요. 근데 쉽진 않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활용 방법 동영상 나와 있습니다. 뭐 잠시 한번 켜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활용하는 방법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일단 수능 어휘는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기초 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구문 독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구문 독해는 김기훈 선생님 공무원 천임문보다는 천임문 베이직을 보세요. 천임문 베이직. 왜냐면 쉽지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천인문법 베이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찍은 무료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독해를 위한 기초 문법이라 해서 이거 3시간짜리 무료 강의인데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을 빠르게 정리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강의거든요. 독해를 위한 기초 문법 한 3시간짜리고 요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구문 독해는 천인문 기본편 들어갑니다. 천인문 활용법 동영상 요거 또 요시체가 나오죠. 자세하게 천인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구문 독해 왜 하냐면요,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요. 보통 독해 문장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못 읽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중급 구문 독해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중급 구문 독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초 구문 독해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문장을 못 읽는다 그러면 일단은 문법 파트별로, 아직 문장 안에서 문법이 제대로 안 잡혔기 때문에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천인문 기본편이 좋은 이유는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봐야 돼요. 제가 중급 구문 독해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어려워요. 길어요. 그리고 좋은 문장이 좋은 문장, 좋은 구문이랄게요. 좋은 구문이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천인문 베이직이 제일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1위죠.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문법 이론,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패스 실전 영문법 5 교재 중에서 진도별 해시체크 111을 추천합니다. 제가 교재 리뷰해봤을 때 제일 잘 만들었어요. 이 교재가. 여기 보시면은 패스 실전 영문법 5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중에 한번 이것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진도별 해시체크 111, 뭐 랜덤의 3대 44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활용 방법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잘 만들었냐면 다른 강사님들의 교재들은 보통 교재를 활용하다 보면 단어별 문법 문제라 하더라도 섞여요, 내용이. 왜냐면 기출 지문 그대로 따와가지고요. 하지만 이 교재는 진짜 포인트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 단어별 적용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보통 수험생들이 이런 문법 교재를요, 꼭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강사로서는요, 요 중앙영문법 3.8배제 3학년 교재는 기초 문법 단원별 연습이라 생각하고, 물론 독해를 위한 문법을 다루기도 하고요. 패스 시전 연법 5에서 진도별 시작해 111은요, 이론 단계에서 단원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재들이 꼭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독해에서도 연관을 미쳐요. 이런 문법을 알아야지 독해를 우리가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수 있고, 즉 2단계에서는 구문 독해랑 이런 문법 이론과 포인트, 단어별 적용 연습을 통해서 문장 구조 분석, 직독직해, 영어를 앞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보통 해석을 시켜보는 영어를 뭐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실전 시험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잠시 보시면은 제 국가제 영어 지금 서브노트인데 독해 문제 좀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길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직독직해를 해야지 뭐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해 문장이 짧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독직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끊어읽기 연습 진짜 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 여기까지가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입니다. 대형 강의를 보고서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의 수험생들 특징이 뭐냐면 요 1, 2단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대형 강의 같은 경우는 진도가 워낙 많고 교재가 많고 과정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빨리빨리 안다는 전제에 쭉쭉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기반 연습을 못하는 상태에서 어려운 과정 넘어가요. 점수 안 나오신 분들 테스트를 해보면은 요 두 단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3단계. 3단계에서 공무원 어휘를 외워야죠. 공무원 어휘 아까 본인이 봤던 어휘 교재가 만약에 김한나 선생님 교재였죠? 괜찮다. 그럼 그거 보세요. 근데 저는 일반 수험생분들은 15초 복화 이스트 2.0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어원이 잘 나와 있고 연상법이 잘 나와 있고 양이 적어요. 또는 동영상 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동기, 고득점 어휘 200제나 뭐 기적의 특강이나 추천하는 이유가 동의어 위주로 반복해 줍니다. 둘 중에 하나만 봐도 상관없어요. 물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독해용 어휘 노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독해용 어휘 노트라는 거는 앞면에는 나중에 기출 풀면서 어휘 생활영어 따로 정리할 거고요. 뒷면에는 독해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 정리할 겁니다. 이 독해용 어휘 노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재를 보든지 간에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독해용 어휘 노트는 우리가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만 볼 거예요. 암기는 이 공문 어휘로 할 겁니다. 그리고 문법, 이론, 포인트, 단어별 적용 연습은 계속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구문 독해는 2회독 정도 할 거예요. 자세한 거는 천인문 기본편 어떻게 활용하는지 동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형별 독해가 들어갑니다. 유형별 독해 가장 좋은 교재는 뭘까요? 자이스토리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거의 과외 수준의 해설이에요. 다른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강사분들의 독해 교재를 보면은 해설이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그리고 거의 다 기출 지문이고, 그리고 설명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자세하면은 인강이 안 팔리겠죠. 근데 자이스트 독해는 상당히 지문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설이 거의 끝판왕이에요. 문장 구조 분석, 직독 직해, 구문,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강사님들의 독해 교재가 어려워요. 어려운 교재를 몇 주 못 푸는 것보다는 영어 강사로서는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단계의 독해 교재를 딱 지정해가지고 직접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독해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 거 독해 유형별 접근법 다운로드 요거 한번 받아보시고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스트 독해 활용법 동영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슉 자이스트 독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유형의 독해를 풀 때 좀 유의할 점이 시간 배분을 하지 말자. 왜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 배분 해도 상관없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배분은 이 다음 단계 20문제 푸는 연습,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연도별 기출일 수도 있고 또는 동영 모의사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데서는 시간 배분이 중요합니다. 영어를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 근데 유형을 독해서 시간 배분 연습을 하잖아요. 뭐가 문제냐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상관없는데 못하시는 분들은 내용파 다 놓칩니다. 감으로 독해를 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천히 푸세요. 천천히 내용 파악하면서 풀자.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뭐 보여드리면은 실제 국가직 기출을 봐도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읽으면 내용 파악 다 놓쳐요. 천천히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 나온다 그럼 계속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계속 인식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오래 잡지 마시고요. 일단 읽고 넘어가되 앞뒤 문장 내용 파악을 통해서 유추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해석이 안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또는 해석을 바로 보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의 앞문장 또는 뒷문장의 내용 파악을 통해서 유출해 보는 거예요. 아, 문맥상 지금 해석은 안 되는데 문맥상 아마 앞뒤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니까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근데 이게 실제에서는 필요해요. 이게 실력이고요. 자, 그리고 풀고 나서는 이제 세 가지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답의 근거 찾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의 독해 특징은 뭐냐면요, 답의 근거는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표시해놨죠. 정답의 근거는 다 있어요, 지문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거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정답이 3번이면 3번에 대한 근거 다 있고, 오답은 매력적 오답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자. 자, 여기서 유의점이 있습니다. 지문 안에서 근거를 찾을 때 유의할 점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오답에 걸릴 확률이 큽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요, 뭐가 문제냐면 해석을 하면서 내용이 계속 왜곡됩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의도한 오답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을 다 제외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수하게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는 계속 표시를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출제자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매력적 오답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정리하다 보면 각 유형별로 리딩 스킬이 생긴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뒤 문맥으로 유추하자고 했잖아요. 내용 파악 통해서.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풀고 나서는 요 해석이 안 되는 이런 문장들, 만약에 이 문장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독해 노트에다 옮겨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현장 갔을 때 독해 문제 풀 때 해석 안 되는 문장 나오잖아요. 당황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럼 거기서 막 실수하면서 갑자기 막 실수하고 내용 파악 안 되고, 강사로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내가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거를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비슷한 구조가 다시 또 나와서 당황한 거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옮겨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유의했죠. 독해 문제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제가 천임을 활용하는 방법 동영상에서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하라고 할 건데, 구문 독해는 철저히 해야 돼요. 구문 독해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요. 근데 유연의 독해는 문장 구조 분석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내용 파악 다 놓칩니다. 문법도 따지다 보니까. 문장 구조 분석은 풀 땐 최소로 하되, 대신에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위주로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중급 구문 독해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신만의 약한 문장 구조가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독해를 가장 빠르게 실력 올리는 방법. 저는 과외를 하면서 이제 기초학생분들의 학교점을 영어 점수 올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인데요. 어휘예요. 독해 어휘. 왜?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기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독해가요, 쓰이는 어휘들 위주로 계속 자주 쓰이거든요. 보이시죠? 자주 쓰는 단어 위주로만 써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어휘 싸움입니다. 영어는요,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나요. 기초 어휘로 시작해서 독해용 어휘로 끝납니다. 그래서 독해용 어휘 노트를 정리하자. 아까 말했죠, 독해용 어휘 노트. 요거 앞부분에는 기출 풀면서 어휘 생활영어 정리하고, 뒷부분에는 독해용 어휘 정리. 근데 문제는 이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눈으로만 보자. 중요한 거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는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를 암기하시고요. 요거는 암기하기 힘듭니다. 시간이 없어요. 눈으로만 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랑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건 복습 효과가 있을 거고,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스트 독해는 이 정도. 자유스트 독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완성, 실전. 자신 신뢰 맞는 교재 풀면 돼요. 만약에 기본이 맞아, 그럼 기본 푸세요.
막 어려운 완성이나 시점 풀지 마시고요. 왜? 본인이 못 푸는 지문을 옆집 못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이 풀 수 있는 지문을 많이 푸는 게 독해 실력에는 향상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도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뒤에서 영어 연도별 기출로 충분합니다. 자, 네 번째 4단계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일단은 공무원 어휘랑 그리고 생활영어 같은 거 계속 꾸준히 보시 바랍니다.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 블로그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수거 생활영어 잘해요. 이거 다운받아서 보세요. 이거 자투리 시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생활영어 뭐 눈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기출 풀면서 정리해도 돼요. 기출 풀면서 독해용 어휘 노트에 어차피 생활영어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문법은 저는 생각했을 때 경찰은 패스 시점 문법 5에서 계속 진도 배치가 1, 2만 봐도 충분합니다. 랜덤 문제 풀고 싶으면 랜덤 문제 풀어도 상관없고요. 랜덤 문제는 랜덤의 예상 문제 444라는 파트가 있어요.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이스트 독해는 멈추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 시험 2달 전? 그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 그리고 나중에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 교재는 가격이 좀 저렴한 게 시대고시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경찰 공무원 편이 있고 이거 한 달 정도 잡고 풀어보시고 마지막 한 달은 시대고시 똑같이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영어 편이 있어요. 경찰 영어가 2018년도 이후로 좀 어려워졌고 이번 시험 좀 약간 좀 평이했는데 그 전까지 좀 어려웠어요. 2018년도 이후로. 근데 반대로 2018년도 이전에는 좀 쉬워요. 그래서 요거 2개로 푸시면 좋습니다. 여기 어차피 독해 10지문씩 다 있으니까 기출이 중요해요. 왜냐면 영어 강사에서 기출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잠시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인기 업로드에 여기 있어요. 공무원 경찰 서방영어 20문제 푸는 요령. 요거 꼭 한번 보세요. 20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 공무원 편은 예전 기출부터 최신 기출 순으로 풀고요. 공무원 영어 편은 좀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 영어가 좀 쉽거든요. 그나마 사회복지 풀고 국가지, 그 다음에 지방지, 서울시 정도. 기출을 풀 때 일단 여러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동영상도 자세히 나오겠지만 첫 번째 뭐 암기 파트부터 먼저 푸세요. 어휘 생활영어 수거, 어휘 생활영어 뭐 수거나 또는 막 문법 파트 있잖아요. 이 암기 파트를 먼저 빨리 풀어야 되는 이유는 시간 줄이기 위해서요. 암기 파트는 알면 빨리 풀면 되고 모르면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시간 뺏기잖아요. 그럼 독해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히는 문제 잡지 마세요. 이건 다른 문제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막히는 문제 잡으면은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세요.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빨리 다 뒤에 있는 문제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독해에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자이스도 똑같았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오래 잡지 마시고 일단 읽고 넘어가되 앞뒤 문맥 통해서 유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해는 순서대로 푸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풀고 나서 리뷰 중이에요. 기출은 리뷰. 자, 어휘 생활영어는요, 나왔던 어휘 생활영어 독해용 어휘 노트 정리하세요. 왜?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2011년 경찰이라고 할게요. 뭐 1번 문제 볼까요? 자, 1번은 지금 문법이고 문법도 나왔던 포인트 계속 나와요. 2번에 어휘 계속 반복되거든요.
나왔던 어휘들 또는 관련된 동의어들 이런 식으로. 기출 참 중요합니다. 나왔던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문법은요, 문제를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적어보세요. 뭘 물었는지. 그럼 경찰 선생분이시면 2020년도부터 한 2006년도까지 얻는 거는 공기출 가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기출 문법 다운받아가지고 분석해보세요. 출제 포인트가 뭐 물었는지. 그러면 다음 또 포인트가 계속 나옵니다. 관련된 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법 이론서나 포인트 교재에서 좀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론서는 계속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시면은 4단계에서도 일단 어휘랑 문법은 계속 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왜? 여긴 순서에 안개 파트니까 보면 맞춰요. 계속 봐줘야 합니다. 세 번째, 독해. 풀고 나서 세 가지 하자고 했죠. 답의 근거. 오답은 왜 오답인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 그리고 제일 빨리 독해 실력 올리는 방법은 독해용 어휘 노트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경찰 영어라고 하면은 뭐 독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있는 만약 독해에 어휘를 많이 안다고 할게요. 과연 어려울까요? 거꾸로 말할게요. 여기 있는 독해에 나온 어휘들 잘 모른다고 할게요. 어렵겠죠. 그래서 틀려도 좋아요. 일단은 대신에 모르는 독해 어휘들은 싹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자투 시간에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잡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자신 없으면 영어 과외 수업, 영어 과외 도움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영어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강 보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틀리더라도 자신이 직접 풀어보고 자신 신뢰에 맞는 교재로 정해가지고 직접 풀어보고 약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완해야 합니다. 왜냐면 실전 시험에서는 우리가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때 믿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실력이에요. 그래서 직접 틀려도 괜찮으니까 많이 틀려보시고 자신의 실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